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지난 10년간 테슬라를 전기차의 대명사로 여겨온 우리 모두에게 도발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2025년 11월, 오늘을 기점으로 이 선언은 더 이상 미래의 예측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면 기록적인 차량 인도량과 40억 달러에 달하는 잉여 현금 흐름 같은 놀라운 숫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시선은 더 이상 자동차 판매 대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인공지능, 즉 AI와 로보틱스로 옮겨갔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공개적으로 테슬라 미래 가치의 80%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나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발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자동차 판매량이 아닌 완전 자율주행, 즉 FSD 기술의 진보와 옵티머스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에 따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로 보는 것은 마치 2000년대 초반의 애플을 컴퓨터 회사로만 규정하는 것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분석이 되어버렸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바퀴 달린 로봇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이며 그 로봇들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는 경쟁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 즉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노동과 경제 구조 자체를 뒤흔들 거대한 AI 로봇 제국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테슬라가 열어갈 미래가 과연 유토피아일지,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위협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슬라의 변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랍니다. 그 씨앗은 이미 10여 년 전 자율주행 기술 개발 초기부터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AI 로보틱스 회사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 야망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그의 말을 허풍으로 치부했지요.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였고 모든 관심은 모델 3와 모델 Y의 생산량 증대에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시선은 이미 차체를 넘어 그 안을 채우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바퀴 달린 로봇으로 재정의했고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답재된 카메라와 센서는 단순한 주행 보조 장치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학습하는 AI의 눈과 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첫 번째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완전 자율주행 FSD였습니다. 머스크는 수년간 내년이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반복했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기술적 한계와 과대 광고의 증거라고 비판했지요. 하지만 테슬라 내부에서는 이 과정 자체가 목표를 향한 필연적인 단계였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도로를 달리며 축적하는 주행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FSD의 신경망을 훈련시키는데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제한된 테스트 차량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동안 테슬라는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돌발 변수들을 학습하며 AI의 지능을 고도화시켜 나갔습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수집 및 학습 메커니즘이야말로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AI 기업으로 진화하는 핵심 동력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테슬라 AI 데이에서 마침내 그들의 궁극적인 야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등장이었죠. 처음에는 로봇 의상을 입은 댄서가 무대에 올라 조롱과 회의적인 반응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옵티머스가 공장의 위험하고 반복적인 업무부터
가정 내의 가사 노동까지 대체하며 인류를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FSD 개발을 통해 축적한 AI 기술, 특히 컴퓨터 비전과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이족 보행 로봇이라는 새로운 하드웨어에 이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동차라는 바퀴 달린 로봇을 통해 완성한 AI 두뇌를 이제 인간의 형태를 한 두 발로 걷는 로봇에 탑재하여 그 활용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테슬라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여전히 차량 인도량과 자동차 부문 매출 총이익률에 집착했지만 일부 선구적인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가 판매하는 것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AI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차량 판매로 얻는 수익은 AI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더 많은 데이터 수집 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죠.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테슬라의 판매량 증가세가 둔화되자 이러한 관점은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직설적으로 말한 것은 이러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자동차가 아닌 AI의 미래에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기의 기전은 이제 구체적인 생산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초 테슬라는 프리몬트 공장에 옵티머스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시범 운용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자체 공장에 투입하고 2026년부터는 외부 판매를 시작한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 생산 비용을 약 2만 달러 수준으로 낮춰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히 기술 시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처럼 대량 생산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축적한 대량 생산 노하우와 AI 기술의 결합,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그리는 AI 로봇 제국의 청사진인 셈입니다. 테슬라의 혁신은 수직적 통합이라는 강력한 전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동차 부품을 자체 생산하는 수준을 넘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FSD 기술의 핵심인 AI 칩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 같은 기존 반도체 기업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FSD 전용 AI 칩을 설계하고 생산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신경망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연산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지요. 나아가 테슬라는 도조라고 불리는 자체 AI 학습용 슈퍼컴퓨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방대한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대한 엔진입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 개발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FSD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FSD V14는 감독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지만 그 성능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문자를 보내는 것을 고려할 만큼 발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곧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비감독 FSD가 출시될 것이며 이는 로보택시, 즉 무인 택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텍사스 오스틴과 베이 에어리어 등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시작하며 실제 운영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은 더 이상 개인 소유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24시간 수익을 창출하는 자율주행 로봇 자산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파괴적인 혁신이 될 것입니다.
FSD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AI 역량은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이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자동차가 이미 바퀴 달린 로봇이며 옵티머스는 그 로봇에 팔다리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옵티머스의 두뇌는 차량의 FSD 컴퓨터와 동일한 AI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즉, 도로 위에서 사물과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AI 기술이 이제는 공장이나 가정과 같은 훨씬 더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환경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손과 팔을 제어하는 액추에이터, 즉 전기 신호를 물리적 움직임으로 바꾸는 장치와 센서 등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동시에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략입니다. 옵티머스의 성장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릅니다. 2023년 12월 공개된 2세대 옵티머스는 이전 모델보다 걷는 속도가 30% 빨라지고 무게는 10kg 줄었으며 섬세한 물체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손을 장착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옵티머스 2.5가 공개되었고 11월 주주총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버전 3의 공개가 예고되었습니다. 머스크는 매년 상당한 개선을 이룬 새로운 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옵티머스는 테슬라 사무실을 24시간 돌아다니며 스스로 충전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공장에서 간단한 부품을 옮기는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연구실 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테슬라의 성장 전략은 이제 명확하게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FSD와 로보택시를 통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옵티머스를 통한 노동의 자동화입니다. 이 두 가지 비전은 모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지요.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기록적인 차량 인도 실적을 보고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오히려 AI와 로보택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쏠렸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조차 테슬라를 더 이상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가 휴대폰이나 자동차보다 더 큰 제품이 될 것이며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 발언은 이제 허황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산 계획과 기술적 진보에 기반한 현실적인 목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 AI 로봇 제국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에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세계적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거대한 비전 아래에서 전기차는 에너지 생성, 저장과 함께 에너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의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을 통해 인류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풍요를 달성하는 것이었지요. 2025년 공개된 마스터 플랜 파트 4는 바로 이 AI와 로보틱스를 통한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는 그의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자 AI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 동력은 단연 데이터입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판매된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합니다. 이는 경쟁사들이 통자된 환경에서 소수의 테스트 차량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AI는 이 방대한 실세계 데이터를 먹고 자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FSD가 끊임없는 업데이트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더 나아가 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능력은 옵티머스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옵티머스가 공장이나 가정에서 마주할 수많은 비정형적인 상황들을 학습하고 해결책을 찾는 능력은 결국 FSD를 통해 완성된 실세계 AI 기술에 기반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앞서 언급한 수직적 통합 전략의 극단적인 추구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배터리나 모터를 자체 생산하는 것을 넘어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과 AI를 훈련시키는 슈퍼컴퓨터까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심지어 2025년 11월 주주총회에서는 AI와 로봇 생산에 필요한 막대한 양의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테라팹이라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직접 건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부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기술 개발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의도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의 경우 모터, 기어박스, 전자장치, 액추에이터 등 대부분의 부품에 대한 기존 공급망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적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생산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강력한 통제력은 테슬라가 전례 없는 속도로 혁신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네 번째 요인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집요한 의지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생산 비용을 2만 달러 이하로 낮추고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연간 100만 대, 기가 텍사스에서는 연간 1000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화성에 1억 대 생산 라인을 짓겠다는 농담 섞인 발언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는 옵티머스를 일부 산업 현장에서만 사용되는 고가의 특수 장비가 아니라 자동차나 스마트폰처럼 모든 가정과 회사에 보급되는 범용 제품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보여줍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증명했듯이 테슬라는 언박스드 공정 같은 혁신적인 생산 방식을 통해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대량 생산 능력은 옵티머스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는 종종 과장된 약속과 예측으로 비판받지만 동시에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테슬라의 미래가치 대부분이 로봇에서 나올 것이라고 단언하고 자신의 막대한 보상안을 옵티머스 100만 배 배치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연동시킨 것은 단순한 쇼맨십이 아닙니다. 이는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AI와 로보틱스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시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투자자들과 직원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러한 리더십 아래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부침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담한 전환이 가져온 결과는 이미 시장 곳곳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25년 3분기 테슬라는 기록적인 차량 인도량을 달성했지만 수익성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과거의 프레임이었다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더 이상 자동차 판매 대수라는 단편적인 지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은행 스티펠은 FSD와 로보택시의 진전을 이유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FSD의 가치를 주당 213달러, 로보택시를 140달러, 그리고 옵티머스의 가치를 29달러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현재 가치가 이미 미래의 AI 및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테슬라의 1.5조 달러에 달하는 시가총액은 자동차 회사로서는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AI 생태계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보수적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한 엄청납니다. 테슬라가 FSD와 옵티머스를 통해 AI 기술의 상용화를 눈앞에 보여주자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은 물론이고 빅테크 기업들까지 AI 로보틱스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전통적인 로봇 강자들은 물론 피겨 AI와 같은 신생 스타트업들은 오픈 AI와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국가적 정책으로 삼고 2025년까지 범용 로봇의 대량 생산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유니트리 로보틱스와 같은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을 넘어 피지컬 AI, 즉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발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FSD는 여전히 감독이 필요한 수준이며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고는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운전 중 문자 기능을 허용하겠다고 발언하자 이것이 현행법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즉각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은 대규모 실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AI 노출도가 큰 업종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자신도 AI가 모든 일을 인간보다 더 잘하게 될 세상에서 인류가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 질문을 던질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와 규제 마련은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내부적으로도 거대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11월 주주들은 약 1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주식 보상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보상안은 시가총액 8.5조 달러 달성, 옵티머스 100만 대 배치, 로보택시 100만 대 상업 운행 등 극도로 도전적인 목표들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는 머스크에게 회사의 미래 방향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한 것과 같으며 테슬라가 AI와 로보틱스라는 목표를 향해 더욱 강력하게 나아갈 것임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CEO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 구조는 머스크 리스크라는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그의 예측 불가능한 언행이나 다른 사업에 대한 관심 분산은 언제든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성과는 명확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17% 증가한 2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현금 및 투자액은 4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에너지 사업 부문은 81%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과는 눈에 보이는 재무 지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시장과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테슬라가 향후 수십 년간 AI 로봇 제국을 건설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며 그 어떤 재무지표보다 중요한 무형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전략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는 필수적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나 GM, 현대자동차 등은 여전히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 레벨 2 또는 레벨 3 수준의 주행 보조 시스템에 머물러 있으며 테슬라처럼 차량 전체를 AI 플랫폼으로 보고 방대한 실생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동차는 여전히 판매하는 제품이지만 테슬라에게 자동차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서비스를 구독시키는 단말기인 셈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기술 개발 속도의 격차를 만들고 결국 미래 시장의 지배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로보틱스 분야의 경쟁 구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오랫동안 역동적인 2족 및 4족 보행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들의 로봇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놀라운 움직임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요. 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접근 방식은 소수의 고성능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테슬라는 처음부터 대량 생산과 경제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옵티머스의 생산 비용을 2만 달러로 제시한 것은 로봇을 소수의 전문가를 위한 도구가 아닌 모두를 위한 범용기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테슬라는 FSD를 통해 축적한 강력한 실세계 AI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로봇 회사들은 이제 막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내재화한 테슬라의 통합적 접근 방식은 분명한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빅테크 기업들과의 비교도 의미 있는 통찰을 줍니다. 구글의 웨이모는 테슬라보다 먼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특정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웨이모는 고가의 라이다 센서와 정밀 지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역을 벗어나 서비스를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카메라 기반의 비전 시스템과 신경망을 통해 인간처는 보고 학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초기 개발은 더 어렵지만 일단 기술이 완성되면 어떤 도로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 훨씬 더 확장성 높은 접근 방식입니다. 애플 역시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품이나 전략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강력한 AI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테슬라처럼 수백만 대의 하드웨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행 능력에서는 아직 뒤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3의 사례로 중국의 BYD나 니오 같은 전기차 기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전기차 판매량에서는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들 역시 아직까지는 더 저렴하고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 경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테슬라가 AI와 로보틱스란 새로운 차원으로 경쟁의 장을 옮겨가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고 중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미래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 잠재력은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가장 큰 차별점은 자동차 회사의 틀을 스스로 깨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동차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을 넘어 자동차를 매개로 AI를 개발하고 그 AI를 다시 로봇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확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모빌리티, 노동의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테슬라의 일부를 따라잡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거대한 비전 아래 하나로 묶어내는 테슬라의 전략적 깊이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모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1위 기업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규칙을 새로 쓰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의 범주에 묶어둘 수 없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테슬라의 본질은 강철 차체가 아닌 그 안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학습하며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에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 거대한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으며 이제 그 AI는 옵티머스라는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으로 진화하여 우리의 공장과 가정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가치의 80%가 로봇에서 나올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자동차 산업의 종말이 아닌 AI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것입니다. 미래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테슬라가 그리는 지속 가능한 풍요의 시대입니다. 로보택시는 교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옵티머스는 위험하고 고된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극적으로 낮아지고 인류는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존재합니다.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대규모 실업과 극심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기술 플랫폼 기업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의존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FSD와 옵티머스의 판단 오류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의 책임 소재와 같은 윤리적, 법적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 거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즈니스 교훈을 줍니다. 첫째,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업의 재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이동수단이 아닌 데이터 수집 플랫폼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경쟁의 판을 짰습니다. 둘째,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는 수직적 통합의 힘입니다. 반도체부터 슈퍼컴퓨터, 완제품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전략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와 효율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리더십의 중요성입니다. 머스크는 수많은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AI 로보틱스라는 목표를 향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한국의 비즈니스계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기존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며 잘하는 분야에서 더 잘하기 위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성,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진 제조 역량과 기술력에 테슬라와 같은 과감한 업의 재정의가 결합된다면 우리도 AI 로보틱스 시대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그 제품을 통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플랫폼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드웨어 강국이라는 기존의 명성에 만족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AI 역량을 결합하여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설계하는 담대한 도전이 절실합니다. 개인의 삶 역시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나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단순 반복적인 기술이 아닌 AI가 대체할 수 없는 창의성, 공감 능력,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만 할 것입니다. 테슬라가 열어가는 미래는 우리에게 편리함과 풍요를 약속하는 동시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바퀴 달린 로봇에서 시작된 이들의 여정은 이제 두 발로 걷는 로봇을 통해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아무도 단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